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텅 빈 곳에 작은 의자가 중앙에 놓인 아주 심심한 방이었다. 이 공허함을 약간의 소량이 은은하게 달래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의자를 자세히 살폈다. 가까이 와보니 알 것 같았다. 소량의 출처는 바로 이 의자였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의자에 앉느냐 앉지 않느냐 단 두 가지뿐이었다. 이니어에서는 아무런 지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설마 통신이 끊긴 걸까? 통신은 문제없으니 속행하도록. 통신은 문제없는 것 같았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내가 딱 궁금한 내용이 나오는 걸까?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빌어먹을 것을 믿지 않는다. 특히 이 일을 할 때는 더욱 믿지 않는다. 일단은 나가자. 통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밖으로 나가겠음.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서 멀어져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확실히 됐다.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보통 갇히면 죽는다. 위험하지 않은 개체라면 애초에 사람을 가두지 않으니까. 사람을 가뒀다는 것 자체가 최소 플럭스나 해저드 등급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잡고 돌려봤지만 역시 잠겨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서 굶어 죽든 저 의자에 앉아서 죽든 어차피 똑같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이곳에 있었던 모든 일은 기록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참 고지식한 타작이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죽음을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놈이다. 그래, 영웅이 되는 거다. 몸을 돌려 의자를 마주했다. 의자가 혹시라도 괴물 같은 걸로 바뀌었다면 꼴사납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런 생각도 모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만 생각하자. 의자에 앉는 것만 집중하자. 그것에 천천히 다가가 살짝 만져보았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생각보다 얌전한 녀석일지도 모르겠다. 나무에 대해 잘 몰라서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다.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자 용기가 생긴다. 그래, 난 오늘 죽지 않는다. 생각보다 편한데? 나무 의자라서 딱딱할 것 같았는데 매우 푹신하다. 등받이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앉았다. 꽃의 싱그러움이 폐를 가득 채웠다. 꽃. 그래, 꽃이다. 꽃이라고? 나는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다. 눈앞의 광경은 믿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작은 방이 끝이 보이지 않는 꽃밭으로 변해 있었다. 꽃밭의 한가운데에는 여인이 서 있었다.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저런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얼굴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무언가가 소름 끼쳤다. 내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을 더듬었다.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방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런 걸 들고 있으면 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이 빌어먹을 공간은 손목시계나 벨트, 신발끈 같은 것도 반입이 안 됐다. 나에게 남은 건 오로지 주먹뿐. 나는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췄다. 솔직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포기했다. 조금이라도 더 발악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남겨야 한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미모의 여성에게 죽는다니 ARC 재단에서 최선에 가까운 죽음일 것이다. 그녀는 내가 자세를 잡는 걸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내디딜 때마다 많은 꽃이 빼곡하게 자라났다. 나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뒤로 빠졌다. 아니, 빠지려고 했다. 내가 아무리 뒤로 가려고 해도 그녀와의 거리는 천천히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든 상관없이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가까워졌다. 침이 절로 삼켜졌다.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내 앞에 섰다. 그녀가 손을 뻗어온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최후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이 결국 내 얼굴을 잡았다. 이런 고통 없는 최후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눈에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비명은 덤이었다. 그녀는 살짝 뒤로 빠져서 웃는 것 같았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눈에는 나무 뿌리 같은 게 급속도로 자라났다. 이윽고 입에서도 귀에서도 온몸의 모든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뿌리가 자라났다. 코, 귀 같은 비교적 구멍이 작은 곳은 살을 찢고 뼈를 부수면서 그 장엄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드러내었다. 죽여줘, 죽여줘, 제발. 죽여줘, 죽여줘. 차라리 죽고 싶었다.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안구를 감싸는 뼈가 산산이 조각나 형체를 잃었고 턱은 분리되어 덜렁거렸으며 식도는 굵게 자란 뿌리 때문에 이곳저곳이 끔찍하게 찢어졌다.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개체명 생화로 가득한 방. 식별번호 ARC-015. 등급 플럭스. 격리 프로토콜. 어떠한 인원도 ARC-015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ARC-015에 10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인원은 제재하며 문을 열려고 시도할 경우 즉각 사살한다. 24시간에 한 번씩 문을 향해 100리터의 물을 분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이 덜컹거리거나 문고리가 돌아가는 등이 열리려는 조짐이 보일 경우 자외선으로 1시간 이상 문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ARC-009 정원관리사를 부르고 최대한 빠르게 구역을 벗어나야 한다. ARC-009가 격리실로 스스로 복귀한 후 해당 구역을 소각한다. 만약 하루가 지나도록 ARC-009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구역을 물로 가득 채우고 용사를 투입해야 한다. 이때 용사는 ARC-026 바다의 은혜를 받은 인원으로 선정한다. ARC-015는 각 ARC-015-1과 ARC-015-2로 나뉘어져 있다. ARC-015-1은 ARC-015-2가 들어있는 길이가 4m인 재질을 알 수 없는 정육면체의 방이다. ARC-015-1에 출입하는 문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총이나 칼 같은 화기와 냉병기뿐만 아니라 밧줄, 벨트 같은 도구 또한 반입이 불가능하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ARC-003 성검을 이용해서 ARC-015-1을 강제로 개방하는 연구는 집행명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ARC-015-1에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문이 닫히며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는다. 또한 모든 통신이 차단되며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로 ARC-015-2가 만들어내는 가짜 통신이 전달된다. 다리의 길이가 50cm, 등받이가 50cm인 재질을 알 수 없는 나무 의자이다. 은은한 소량기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유는 불명이다. 행동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ARC-015-1에 출입한 인원이 의자에 자의로 앉는 경우와 앉지 않고 버티는 경우로 나뉜다. 버티는 경우 출입자는 결국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게 되고 10분 안에 ARC-015-1에 흡수된다. 의자에 앉는 경우 해당 인원의 정신은 위치한 ARC-010-1 정원의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 곧이어 ARC-010-2가 나타나 해당 인원의 몸에 씨앗을 심어 영양분을 흡수하고 정원의 일부로 만든다. 현재 ARC-015-1, ARC-015-2의 재료가 ARC-010-1 정원에서 나온 물질로 만들어진 것인지 연구 중에 있다.